자, 안녕하세요. 지타치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4시 23분입니다. 지난 영상, 제가 한 달 전에 영상 찍었던 게 있어요. 요걸 보면서 갑시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의 미래. 내일 목요일 전략은 반드시 이대로만 하세요. 한 달 전에 찍었던 겁니다. 자, 명강의 강사합니다. 로봇주 너무 비싸지 않나요? 매도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아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고 갈게요. 말씀드리면 영기금의 담합입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기금의 담합입니다. 85,200원이죠. 이때입니다. 주가의 오버 이슈가 등장됐을 때 이땐 반드시 접근하자. 자, 왜 그럴까요? 자, 연기금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각 자문사에 이렇게 위탁을 한다. 자, 이 자문사는 또 개인이 운영할 수 없어요. 자, 개인이 운영할 수 없다. 연기금도 자문사에 자금 위탁을 한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보통 개인들의 자금을 일정 부분 운영하는 게 있고 본인의 고유 자산을 운영하는 코드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연기금의 자금을 운영하는 코드가 있다. 이 연기금의 자금을 운영하는 코드도 각 증권사의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주문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85,500원이라는 이 주가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 87,000원 러프하게 요 정도까지만 들어올릴 거예요. 자,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외국인들은 한계성을 보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15년 동안 수익률 관리를 제일 잘해서 스타펀드 매저로 기록되어 있어요. 1,000억을 운용했었습니다. 자, IPO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는 10조 원에서 20조 원의 규모를 자금을 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이 성장성에 대한 미래를 달고 있다. 또는 여러분들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CES 요 부분을 타겟으로 했던 적이 있었을 거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연기금이 사고 누가 판다. 요런 것만 집중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는 멍멍이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필드에서 있었던 이야기 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접할 때마다 관련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많은 어떠한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최종 전략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어요? 예. 자, 봅시다. 요 부분 보게 되면 연기금의 수급들이 꾸준히 이어되고 있죠. 그쵸? 자, 요 부분에 꾸준히 이 연기금 수급들이 이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이라는 수급들은 뭐라고 했죠? 예, 맞아요. 이 12월 초순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계속 이렇게 바꿀 겁니다라고 했죠. 그들의 의도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자, MSCI라고 하는 펀드 지금 2월에 사전 리뷰가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까요? 국가에 베팅하는 상품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좀 편해요. 국가에 예, 베팅하는 펀드를 일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국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해서 펀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펀드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는 펀드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거다라는 건데, 자, 쉽게 말하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룰을 따르는 종목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몸집의 규모도 적당히, 그리고 거래량도 적당한 종목을 좋아해요. 이 뜻이에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제가 올해 54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재미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연륜을 가진 투자자들 제 영상을 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2만기급의 몸집을 가진 애만 좋아한다. 이겁니다. 왜요? 강호동이는 힘은 파워는 큰데 등치는 큰데 이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의 의도는 뭘까요? 충분히 몸집을 채우는 데까지는 오케이. 거래량을 눌러주는 건 노케이죠.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펀드의 의도는 사모펀드도 역시나 수익을 내기 위한 집단인 건 똑같습니다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소수의 자금을 운용하죠. 어떻게 될까요? 네, 얘네들 맞아요. 얘네들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수익을 낼 때 거래량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보호예수예요. 보호예수라는 거 팔지 못하는 확약 비율을 말하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얘네들은 이걸 풀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어차피 사모펀드 애들에 대한 물량은 나올 것이고 얘네들은
어떤 의도? 몸집을 키우는 거. 얘는 유동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MSCI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앞으로 전략은 그대로 움직일 겁니다. 이 전략을 듣지 아니하고 숫자만 놓고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큰 변수를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만일에 이제 얘네들의 의도는 MSCI라고 해서 이번 달 18일, 19일 리뷰가 한번 있어요. 리뷰란 뭐냐면 야, 너네 체질적으로 좀 어떤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2월에 한 중순 정도, 한 14일 정도 될까요? 요 정도쯤에 얘네들은 어떤 활동을 하냐면 들어올래 말래라는 걸 정확히 한번 체중 검사를 해요. 군입대하기 전에. 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항상 요런 보호회수 제가 두 번의 영상을 찍으면서도 keep going이라는 표현을 했죠. 왜 그럴까요? 필드에서 운영을 할 때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IPO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 이 종목을 손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데 요 종목 국가에 투자하는 MSCI 펀드도 대한민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머리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투자를 할까요? 아니죠. 신흥국, 즉 대한민국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종목 한 종목 어떻게 봅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베트남, 뭐 인도네 여러 가지 이제 신흥 국가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기계의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국내 증시에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제가 직접 운용을 해봤지만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코스피 200, 자 코스피를 들러 올리기 위해선 얘도 편입하세요. 코스피 200이란 건 대표. 자, 국가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선수촌에서 국가대표를 뽑고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네 나라가 얼마나 잘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뭐죠? 그죠. 국가대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얘네들도 국가대표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얘도 끌어올리세요. 빠지게 하기 위해선 얘도 빠지게 하세요. 이거예요. 어떻게 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하나씩 다 봅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폭을 확대하고 축소하거나 관행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지금 뭐 보혜수 물량에 대해서 하나 더하기 1은 2, 뭐요? 1 빼기 1은 0, 또 뭐요? 1 빼기 0.7은 0.4.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필드에서 없어서 봤기 때문에 이러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남은 물량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약된 부분은요. 브럭딜, 대량 거래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과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얘네들은 몸집에 대한 기준은 형성돼 있는가 이거 봐야 되죠. 아까. 그리고 또 뭐죠? 강호동인지 이만기인지를 알아야 되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만기의 체중은 유지가 되었다. 시가총액은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죠? 거래량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외국인들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에코프로부터 역시나 지금 이제 MSCI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의 어떤 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너무 커졌다 이거야.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라운드 피겨까지만 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호해수 물량에 뭐 스탁옵션 말도 안 되는 수량을 등장시키고 라운드 피겨를 한번 겪고 우리가 체중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 임계치에 대한 부분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만일에 어떠한 이 체중이 너무 쪘다 하면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18일, 19일이라는 단기적인 이 부분에는 물량은 한번 소화되겠지만 주가의 변동폭은 분명히 나올 거다. 자, 1번.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한 30%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룰에 의해서 한번 움직여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뭐죠? 2월이라는 거에 마지막 신체 검사 통과돼서 입영하는 시기. 요 부분에서 한번 검사를 한다는 거야. 요즘 들어서 뭐 마약 검사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그 마약 검사. 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독감 조심하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결국은 이 병에 앞서서 문제가 있는 점인지 마약 검사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18일, 19일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주가의 변동폭에 대해서 30%의 현금을 가지고 수익을 좀 내봅시다. 그 룰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최종 목적지는 MSCI예요. 몸집이 너무 커져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들어가기 위해선 살을 또 빼야 되네요. 그 살을 뺄 때도 프로그램의 아까 패시브 자금은 자, 좀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신다고 한다면 이해라고 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결국은 뭐냐면 체중을 통과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더 이상의 주가의 상단폭을 정확히 결정을 낼 겁니다. 네. 그 이상을 넘지 않을 겁니다. 절대요. 네. 가격을 말씀드릴까요, 그냥? 네. 곱하기 4. 대략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4배니까요. 한 14만 원 언저리까지는 넘을 수 없어요. 예, 이거 넘게 되면 몸집이 너무 커졌다 해서 통과 안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상방을 갔을 때에 대한 더 갈 거가 아니지. 그래서 어떠한 악재 수단을 동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거래량을 등장을 시킬 거예요. 근데 연기금이나요 기관들은요 무상증자를 받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얘네들은 팝니다. 예, 그 이슈가 나왔을 때도. 왜요? 이거는 룰을 알아야 되는데 기관들은 무상증자를 원래 받지 않는 게 통상적인 99.9%의 규정이란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자,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자, 이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1월, 2월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조금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주주가 아마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뒤를 이을게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요. 지금은 협동 로봇으로 집중되긴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을 마지막 목표로 합니다라고 테슬라를 목표로 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인수합병을 할 겁니다. 어차피 공모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기업 인수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일단 반드시 이 자료에 내에는요. 아까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계의 룰을 적어놨어요. 사실 약간 이제 제가 이 룰을 제가 아는 이유는 필드에 있을 때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패시브 자금의 퍼센티지 그리고 거래량 기준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이 여러분들 어디서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오기 전에 2년 전에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경제연구소 만들어서 글로벌 자산 전략을 짜고 있지만요. 지금의 현재 들어온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게 되면 더 이상의 요 가격 룰에 대한 부분은 보내드릴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2년 동안은 유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올해 54입니다. 아들 녀석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인데 나중에 좀 결혼식 오실 수 있는 분들 있어요? 오실 분들은 댓글로 오겠다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상단의 나이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4822-8706으로 예, 두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그 프로그램의 룰 적어놓은 거랑 이 대응 전략 1월과 2월의 패시브 자금 그리고 MSCI를 목표로 하는 연기금 애들의 어떤 의도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요 그들의 의도는 정해놓은 답안지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고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올랐던 이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뭘까요? 첫 번째, 네, 업종과 산업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자, 무슨 뜻이냐면 자꾸 어려운 생각을 하고 뭐 초단위로 읽고 분봉이 어쩌고 차트가 어떻고 오일선이 어떻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필드에 있었던 차트를 보면서 거래하는 기관이나 몇백억 운용하는 애들의 흐름은 절대 그런 걸 추종하지 않아요. 어떤 걸 추종할까요? 자, 파도를 보긴 하겠지만 잔잔한 파도를 보는 게 아니고 큰 너울 정도는 봅니다. 그러나 바람을 읽는 게 바로 선수라고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제가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30조 원 넘는 국책 자금을 이제 전략을 짜면서 제가 이제 기관들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이 국책 사업이죠. 예. 뭐 금, 은, 그리고 국채,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국가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공하는 역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저는 룰을 따랐습니다, 사실. 자, 시장을 먼저 보았고요. 자, 시장에 뭐 제롬 파울이죠. 요새 뜨거운 감자죠. 금리 인상을 하겠다, 금리 동결을 하겠다라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이 사실 금리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에 따라서 시장은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 돈은 주식시장보다 외환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은 뭐예요? 자,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로봇 산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로봇 산업을 픽을 할 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규모와 플러스 알파적인 국내 대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로봇 시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 미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주가는 어떻습니까?
로봇 주가. 맞아요. 정확히 이날을 정점으로 잡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리 자 이런 표현을 하죠. 용가리 통뼈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어떤 예 흐름을 벗어날 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명히 부분이 있는데요. MSCI에서 ETF 펀드라고 해서 우리 국내 시장에 진입을 할 때 몸집이 커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들어온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거래량 기준도 본다 이거죠. 플러스 알파적인 게 하나 있다고. 어떤 업종인데 라는 퀘스천을 잡는다고요. 로봇 업종이 얘가 있구나.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LIG 최근에 뭐죠? 넥스원이라는 이제 방산업체가 거스트 로보틱스 요걸 좀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업체. 그러다 보니 얘도 묶는다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 뜻은 글로벌적인 흐름,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글로벌 시장의 어떤 산업군, 로봇 산업군의 흐름을 보지 아니하고 얘를 움직일 수 있다? No. 그런 전략의 어떤 큰 팔에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만 달려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작전이라는 표현을 하죠. 왜요? 자, 생각을 해봐요. 스타 플레이어는 어디든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건 그 스타 플레이어도 환경이 조성됐을 때 가능한 거죠. 왜 그럴까요?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리 나는 테슬라를 넘기겠다. 자율주행 로봇을 진입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1, 2, 3, 4, 5이 자율주행에서 지금 한 3.5단계 정도 와 있죠. 테슬라가 기술력이 우수한 건 여러분들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왜? 우주항공으로 우주선을 쏴버린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의 흐름이 그렇게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떠한 결정적인 자율주행 5까지에 대한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종목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지켰습니다. 시장과 산업과 업종. 자, 이 부분은 업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3년마다에 대한 사이클 주기. 어떤 뭐 과거의 차화정 그리고 뭐 화학 그리고 정유 최근에 있었던 로봇 그쵸? AI 항상 흐름이란 게 있어요. 2002도 항상 올해 6, 7월 달에 가장 화려했지만 조정기를 겪기 마련인 거죠. 그 뜻은 우리나라 시장만이 아닌 글로벌 전세적으로 풀어야 될 어떤 산업군에 대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군을 보고 업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그리고 협동 로봇에 대한 CES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 잔파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이런 부분은 아하 MSCI를 목적으로 해서 얘네 체중 관리하고 있고 거래량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체중이 만일에 저는 한 요 정도 보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허 체중이 미달됐구나. 아니면 체중을 좀 더 늘려도 되겠구나. 무상증자 동원하면서 주가 끌어올리게 되면 3박자 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아까 보내드린다는 거는 이겁니다. 몸집과 그리고 뭐죠? 거래량, 즉 이 잘 뛰는가 요거를 좀 기준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는 기계가 사서 기계가 파는 거예요. 패시브 자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해석할 수가 없다. 기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담았던 자료를 받아가신 다음에 대응하시게 되면 뭐 1, 2월 러프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승하는데 더 크게 상승하는 힘, 하락하는데 더 하락하는 힘. 이 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두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요. 그 이렇게 합시다. 저 아들 녀석 결혼할 때는 오실 거죠? 올게요. 이렇게 댓글 이해됐어요. 댓글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이라서 어떠한 분석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감사합니다.